그죠? 중간에 좀 잘 봐줘요. 아유, 신문화가 뭐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좀 내용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쁘게 넘어갔네요. 말도 빠르고. 자, 이제 러시아의 여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러시아 여가 문화. 이것도 또 4개나 되네요. 다차, 반야, 공연 문화, 소품. 3개만. 식상 문화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다른 날로 나누기도 참 그렇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차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학생들이 인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좀 없는 좀 그런 러시아만의 좀 문화예요. 배울 만한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좋은 러시아의 좋은 어떤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가 문화. 자, 다차라는 거는 일단 뭐냐면은 자, 주거 공간 아까 얘기했죠. 도시에 그런 아파트나 이런 주거 공간이 있다. 자, 그거 외에 또 집이 있습니다. 또 집이 좋겠죠. 우리 요즘 이제 세컨드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런 게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자, 도시 근교에 자, 다차는 도시 안에는 없어요. 자, 도시 근교나 아니면 좀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 이런데 차 타고 좀 가기도 해요. 꽤. 자, 위치한 소규모 농지가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텃밭 같은 거, 뭐 텃밭보다는 좀 크죠. 네, 그런 좀 그런 곳과 그에 따른 주택을 다차라고 합니다. 요 말은 이제 주다라는 말이 러시아 말로 낫지라는 동사예요. 그거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차예요. 주다라는 말은 왜 사용되냐면 이 다차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냐면 이제 제정시대 때 왕이 다스리던 때죠. 이제 귀족이 공을 세워요. 자, 공을 세우면 상을 줘야 되겠죠. 국가에서 땅을 주는 겁니다. 땅. 자, 땅을 줘서 그래서 이 주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이제 집도 짓고 거기에 이제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유래가 됐다는 거지 다차라는 게. 원래는 다차 문화라는 건 귀족 문화였던 겁니다. 귀족 문화. 일반 그런 농민들은 이런 다차 문화를 즐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귀족들은 좀 화려한 다차 문화를 즐겼었겠죠. 이제 소련 시대에 일반 국민들한테 이 다차를 이제 보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련 시대는 개인의 사회재산이 없죠. 더구나 땅이 어떤 개인의 소유가 되는 일은 없어요. 다 국가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차를 짓고 살게 되는데, 이런 이제 다차를 주는 것도 소련 시대에도 역시 무슨 좀 국가의 공을 세웠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공무원에게라든가, 하여튼 이렇게 좀 뭔가 주는 이것도 하나한 국가가 이렇게 국민에게 뭔가를 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다차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차를 갖고 있진 않아요. 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일반에게 보급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다차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생활을 했냐면은 주말이 되면은 러시아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금요일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뭐가 금요일이 어떻게 지내요? 네. 일주일에 힘들게 일했으니까 금요일에 집에 잘 안 가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금요일을 뭔가 좀 특별하게 보내죠. 러시아 사람들도 금요일을 특별하게 보냅니다. 바리바리 뭘 싸요. 그래가지고 기차역으로 갑니다. 기차역으로. 그래서 금요일 날 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도시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무척 많이 볼 수 있어요. 러시아에 가면 아주 독특한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차가 있으니까 자차로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말이 되면은 다차가 있는 사람들은 다 도심을 빠져나갑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다차로 가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지내고 일요일날 저녁엔 또 다차에서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또 근교 열차죠. 근교 열차. 그게 또 꽉 차요. 이게 이제 참 러시아의 생활 리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 5일은 도시에서 일을 하고, 그렇죠? 주말에는 도시를 벗어나서 자차에 가서 텃밭 보고 쉬고 하여튼 자연과 함께 보내다가 돌아오는 마을. 굉장히 좋죠. 우리가 바라는 뭐예요?
러시아는 원래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는 원래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일 많이 하는 거 싫어합니다. 일 많이 하는 거 싫어해요. 적당히 일하는 거 좋아해. 그리고 여유를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건 좀 우리가 볼 때는 처음에 가서 볼 때는 이 사람들 되게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빨리빨리 하고 이게 익숙해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게으르니까 못 살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에 좀 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생활 방식인 거예요. 여유 있고. 러시아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못 살겠어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이 바쁜 빠른 한국의 생활 템포를 싫어합니다. 그 전에는 잘 의식을 못했다가 러시아식 생활 방식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그렇죠?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일하는 시간 줄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주 4일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사람들은 원래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지. 사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 일이 다가 아니라는 걸. 그것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게 다차 문화입니다. 그래서 휴식 공간이에요, 일종의. 그 여름에는 아예 휴가가 길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아예 한 달이나. 부럽죠? 한 달 내내 덥지도 않은 나라가. 왜 그러냐면은 더워서가 아니라 그 러시아는 이 햇빛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름 한철에 햇빛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굉장히 여성들이 여름에는 노출도 좀 심하고 그런 이유가 진짜 이게 자가라찌라고 그래가지고 태워야 돼. 내 몸을 햇빛에. 그러니까 햇빛에 열을 잔뜩 받아야 돼요.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일을 하고 있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휴가를 확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냥 여름에 휴가를 그렇게 줘. 한 달씩.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이태리 같은 데 가는 거지. 남쪽 유럽에 갑니다. 휴양지에서 잔뜩 태우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은 소박한 사람들은 다차로 갑니다. 다차에서 그냥 아예 짐 다 싸들고 가. 그래서 여름 한철을 다 보내고 돌아옵니다. 이런 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리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좋은 점. 여기 이제 텃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건 아니고 여기 이제 각종 야채를 재배해가지고 식재료를 직접 얻습니다. 이게 이제 주말 농장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일요일 되면은 뭘 잔뜩 갖고 와. 더 많이 갖고 와. 거기 보면은 거기서 뭐 재배한 뭐 감자, 뭐 파, 뭐 잔뜩 갖고 와서 갖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에 굉장히 러시아가 어려울 때 나는 이 사람들이 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이게 잘 우리에게는 미스테리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 다차 때문에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소한 식사 문제만큼은 다차가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다 자급자족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고기만 사서 먹는 거예요. 고기나 우유 같은 거, 뭐, 빵 이런 거는 이제 사서 먹어야 되지만 그 외의 거는 다차에 가서 재배한 걸 가지고 오면은 식사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참 또 생활의 지혜죠. 저도 이제 텃밭을 앞으로 가꾸려는 꿈을 갖고 있는데 좀 해봤거든? 그랬더니 정말 식재료 살 필요가 없더라고. 매일매일 먹을 게 막 나와요, 텃밭에서는. 엄청 빨리 자라고 다 소화를 못할 정도로 땅이 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러시아에서는 이거를 이미 안 보여요, 이미.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러시아 제재가 많이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러시아 경제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거 걱정을 안 할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다차가 있는 한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다차에서 가지고 오면 또 막 나눠줘. 왜냐면 자기네 집에서 남은 거 다 못 먹어요. 텃밭 기르는 사람들 막 나눠주잖아. 그쵸? 그래서 이웃에 나 다차 갔다 왔다 그러면 이웃에 또 막 나눠줘.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진 않고, 내가 알고, 우리 주인 아줌마가 다차가 없어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다차 자주 갔을 거예요. 친한 사람이 다차가 없어가지고 자주는 못 갔는데, 간혹 아는 사람이 다차가 있어서 몇 번 가봤어요. 좋은 추억이에요. 다차에 가서 이렇게 자고, 이랬던 게 굉장히 좋은 추억입니다. 러시아의 그 생활을 이렇게 경험한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유로운. 그래서 도심 생활과 전원 생활을 조화시킨 여유로운 러시아식 삶의 양식. 근데 이제 이게 원래 러시아식 다차 문화인데 최근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차를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유흥 문화가 돼요. 유흥 문화. 이거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다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굉장히 소박하죠? 아까 시골집 이렇게 직접 지어야 다처도 다 조그맣게 들어가면 이제 방 하나 정도 있고 조그만 부엌 하나 있고 그냥 그래요. 굉장히 이제 소박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텃밭 이렇게 이제 아저씨 계시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누가 아프잖아요. 그럼 아예 다처에 가서 살아요. 요양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신흥 다처, 이거는 진정한 의미 좀 변질된 다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러시아 친구 러시아 친구를 좀 이렇게 닫혀 있는 러시아 친구를 사귀면 아주 행운이죠. 그래서 가볼 수 있는. 자, 또 하나의 독특한 분야는 반야 문화라는 거예요. 반야 문화. 자, 반야라는 거는 그 사우나 같은 거예요, 일종의. 반야가 목욕이라는 뜻입니다. 목욕탕 뭐 이런 의미. 러시아식 사우나를 반야라고 합니다. 러시아식 사우나. 자, 이것도 역시 추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생존 방식으로 반야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아까 말한 이 다차에, 자, 이 다차에 요거 있죠, 요게 내 생각엔 반야야. 굉장히 조그맣게 지었는데, 자, 반야에 여기가 같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도시에서는 이 반야를 집에 지을 수는 없죠, 그렇죠? 욕실이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시골에 가면 이 다차에다가 더 조그맣게 아주 통나무를 아주 작게 지어요. 그 다처에 딸려 있어요. 근데 어디다 주로 짓냐면 강가나 호숫가에 짓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그냥 숲에 짓기도 하지만 할 수 있으면 물이 있는 곳에 짓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알게 되는데, 자, 이 정도면 굉장히 큰 반야예요. 아주 호화로운 잘 지은 반야입니다. 몇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반야를 할 수 있는. 자, 반야를 하는 방식은 저 이제 핀란드 사우나를 해봤는데 비슷하다고 그래요. 실제로 러시아에 이렇게 오래 살면서 반야에 가서 이거 못 해봤어요. 없어가지고 반야를 초대한 사람이 없더라고. 이론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핀란드 사우나는 이제 핀란드 갔을 때 한번 해봤는데 이거구나 반야가 감이 좀 오더라고요. 자, 돌을 달굽니다. 돌. 반야 안에 들어가면 돌이 이렇게 있어. 거기. 돌이 있어가지고 그 돌을 이제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돌을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돌에다 물을 확 뿌려요. 그럼 거기 수증기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수증기가 그 반야 안에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증기에 사우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증기로 이제 그 반야의 내부가 가득 차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이제 그 반야를 할 때는 보통 이제 하의만 입고 들어가죠. 상의는 탈의하고 이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더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빗자루 모양으로 나뭇가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 밴닉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몸을 때려요. 여기 이렇게 때려. 네. 여러분 굉장히 시원하대요. 주로 자작나무를 쓰는데 아주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죠. 그럼 이렇게 몸이 시뻘거지겠죠. 혈액순환에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하는 겁니다. 반야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끝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되게 더워졌잖아요. 그럼 바깥에 나가요, 꼭. 그래서 강이나 바다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야. 호수나. 거기에 뛰어듭니다. 물에 들어가요. 그러면 뭐예요? 냉온욕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는 온욕, 그 다음에 강이나 바다에 들어가면 냉욕. 그래서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 들어가. 그래서 또 몸을 또 달고, 그다음 또 나와. 이거랑 몇 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강이나 바다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로 반야를 겨울에 한단 말이에요. 여름 같은 때보다는 추위를 이기기 위한 거니까 겨울에 보면 대부분 눈이 와 있어, 밖에. 그러면 어때요? 나가면 눈이 있죠? 눈을 두 개에 뒹굴어. 눈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뒹굽니다. 굴러요. 그래서 냉온욕을 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그렇게 하면 몸이 탄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련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구하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굉장히 이 정도면 화려한 거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에 돌이 있죠. 이 밑에 이제 불을 떼가지고 이 돌을 달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수증기가 찰 거고 여기 이게 나뭇가지죠. 이걸로 몸을 때린다는 거죠. 이 정도면 뭐 한 굉장히 많은 사람, 한 10명은 들어가겠어요.
나서 나중에 여기 물 있죠?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물로 이렇게 한번 슈 이렇게 끼얹고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마냐라고 합니다. 자, 대도시에 공중마냐도 있다는 데는 가보지 못했고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공중마냐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내고 들어가서 공중마냐 하는 거.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냐에서 이제 이런 데 가면 이제 가족 지인들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 음식도 먹고 우리식의 찜질방 같은 거지. 그 술도 살짝 마시고 맥주 정도겠지. 보드카. 네,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하고 볼 영화가 이 바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그 바냐에서 술을 먹다가 생긴 일. 아주 재밌는 영화를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한번 보세요. 유튜브가 만든 건데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블라디보스톡이 항구 도시죠. 여기 바닷가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큰 바냐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많이들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시면 여기가 직접 원래 한적한가? 바냐는 러시아식 사우나인데 이렇게 사우나 공간과 휴식 공간이 함께 있어요. 피로가 이렇게 싹 풀리는 것 같아요. 바냐 갔다가 들어가면 엄청 차가워요. 러시아 사람들은 저렇게 머뭇거리지 않아요. 바로 들어가. 사우나 빨리 들어가요. 이것은 자작나무와 참나무 잎으로 만든 베니크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온몸을 부드럽게 두드려주면 저희가 마사지가 되고 있습니다. 밑살이 되거나 되게 찌릿하게 살이 좋네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아, 좋다. 바냐에서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네, 여기까지. 네, 블라디보스톡 요즘 핫한 여행지니까 가면 여기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아, 줌으로 안 하니까 이게 좋네. 줌으로 할 때는 이게 화면이 막 이렇게 끊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좋네요. 직접 보니까. 네, 여기까지 가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즐기는 여가 문화에서 중요한 게 공연 문화죠. 공연 문화. 자, 러시아인들이 공연 문화를 즐기는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모든 나라에 가보진 않았지만 러시아 사람들만큼 공연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네,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그냥 일상생활의 문화 일부로 자리 잡아 있어요. 공연을 보는 것이 아주 일상의 그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뭐 거의 연례 행사 아니면 생전가야 그 공연 한 번도 안 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도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제 가난하다든가 아니면 문화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 주인 아줌마가 그랬었어. 생전 안 가더라고 그 극장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최소한 50% 이상은 그냥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공연을 보느냐? 자, 우리는 정말 한 번도 안 본 오페라, 발레, 이런 거. 네, 오페라와 발레를 아주 일상적으로 본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다양한 콘서트들이요. 네, 가수들이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연극. 네, 연극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서커스도 많이 있어요. 네, 서커스도 많이 봐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인형극, 이런 건 주로 아이들 데리고 가족이 가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뮤지컬까지. 굉장히 폭넓은 공연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
극장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소도시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건 다 이제 대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모스크바나 세테르부르크 같은. 시골에는 없지 극장이. 그러니까 시골에는 이런 공연 문화는 혜택을 못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도시 정도 되면 좀 큰 도시쯤 되면 이제 공연 문화가 아주 활발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뭐 극장들이 그냥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극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극장은 영화를 보는 곳이죠. 근데 러시아에서 극장은 공연하는 곳입니다. 영화 보는 곳은 따로 키노라고 부릅니다. 영화관하고 극장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아까 얘기했죠. 다 쉬어야 돼. 그래서 이 공연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쉬어야 돼.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공연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비는 시즌이 있어요. 그 외에는 1년 내내 공연을 올리고요. 쉬지 않고 합니다. 쉬지 않고 정말. 특히 겨울에는 뭐 하겠어요? 그 추운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왜 러시아에 이렇게 공연 문화가 발달되는가? 그러니까 아까 바니아도 그렇고 뭐 다차도 그렇고 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적응하기 위한 다 그런 방법이잖아요. 나 이번 겨울에 정말 너무 힘들었어. 할 게 없어가지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러시아 생각을 했어. 내가 지금 러시아에 있다면 매일 공연 보러 갈 텐데 역시 러시아 사람들이 왜 공연을 그렇게 보는지 알겠다. 이거를 춥고 그죠? 컴컴하고 할 일 없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극장에 가면 공연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오페라, 발레 이런 거 보면 완전 딴 세상이거든요. 무대도 막 화려하고 아름답고 밖은 막 칙칙하고 눈 오고 막 컴컴한데 극장 안에만 딱 들어가면 이건 어나더 월드예요.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러시아에 있을 때.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한 그 지루하고 답답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이 공연 문화가 발전했구나라는 걸 다시 느꼈어. 러시아에 있을 때는 그 의식을 못하고 그냥 하는 거지. 겨울에도 가고 뭐 봄에도 가고 항상 가니까. 한국에 오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공연 문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 겨울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러시아는 뭐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도시 가면은 공연을 보면 돼. 공연을 보면. 자, 그래서 그럼 공연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느냐? 자, 물론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자, 제가 살 때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시내에 가면은 가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스라 이런 식으로 상점 형태로도 돼 있고 이렇게 부스 형태로도 돼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지하철역 근처 뭐 이런 데 굉장히 도시 곳곳에 많아요. 여기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 가면은 이제 극장들에서 어느 극장에서 몇 월 며칠에 무슨 오페라를 한다, 무슨 발레를 한다, 무슨 연극을 한다 이런 정보가 있는 포스터 요거죠. 요 포스터 요거 요게 일정표예요. 이거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지. 내가 보고 싶은 게 딱 있으면 여기서 바로 표를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바로 좌석 어느 좌석이 비어 있는지 해가지고 좌석에 따라 가격도 다르죠. 그래서 좋은 공연 같은 경우는 빨리 표가 나가기 때문에 일찍 정보를 얻어서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사야 돼요. 그래서 그냥 거의 일상생활이었어요. 월요일쯤 되면 이제 그 주 거가 나오고 미리 몇 주 전 것도 이렇게 팔고 그러니까 그냥 시내에 나가서 공연 정보 확인하고 좋은 공연 있으면 빨리 표 사고 이게 그냥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가스에서 사고 극장에서 직접 가서 사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고 이제 가스에서 제일 많이 사죠. 극장에서도 물론 살 수 있지만 근데 요즘은 뭐예요?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러시아에 만약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미리 정보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까지는 뭐 여러분이 갈 필요가 없고 이거죠. 모스크바를 간다 하면 볼쇼이죠. 볼쇼이. 자, 볼쇼이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쫙 나와요. 일정, 그다음에 무슨 공연하고 좌석 배치까지 다 나오고 가격까지 다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행 갈 그 시점 맞춰서 표를 미리 여기서 사서 결제까지 다 하고 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페테르부르크를 간다? 그러면 마린스키 극장이죠. 대표적인 오페라, 발레 전용 극장인데 요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보러 이제 표를 샀어. 그래서 이제 공연을 보러 갑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공연을 일상적으로 보러 감에도 불구하고 잘 차려입는 걸 좋아해요. 매일 가도 매일 잘 차려입고, 특히 여자들. 남자들도 물론 이제 딱 이렇게 양복, 청바지 입고 이런 안 돼. 예, 그렇잖아요. 욕합니다. 이렇게 째려보고.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원피스 이렇게 뭐 이렇게 화려한 이런 옷도 입고 막 그래요. 멋있게.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막 눈에 이렇게 신발 부츠가 많이 묻어서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딱 극장 들어오자마자 구두로 딱 하나 신습니다. 힐 딱 높고 여자들.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갖고 다녀요. 뭐예요 이거? 쇼핑백. 그래 거기 구두 딱 들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꿔서 신고 나갈 때는 또 바꿔서 신고 나가. 이게 그냥 아주 흔한 전경입니다. 그래서 극장 밑에 보면 여자들 막 구두 갈아 신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극장 입구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극장 입구뿐 아니라 사실 러시아의 모든 공공 건물은 학교, 도서관, 그다음에 관공서, 그다음에 극장 이런 곳의 입구에는 전부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옷 보관소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겉옷, 러시아는 특히 이제 추우니까 겨울에는 이 겉옷이 무겁잖아요. 그거 입고 그냥 건물에 들어가면 이제 뭐 덥기도 하고 일단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일단 덥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옆에 사람한테 방해도 되고 또 걸쳐놔야 되고 막 여러모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여기다 맡겨야 돼. 맡기고 가방도 맡겨야 됩니다. 이 가방을 맡기는 거는 아마도 도난의 도난 사고 같은 거를 예방하기 위한 거의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기다 싹 다 맡기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딱 챙겨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도서관. 그런데 이런 데 주로 이제 할머니들이 일하세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러시아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일자리가 주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번호표를 딱 줘요. 그럼 그 번호표 가지고 이따가 나갈 때 내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갖다 주는 거지. 다시 거듭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극장 들어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거듭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맡기고 하고 시간 많이 걸리고 나올 때도 어때요? 공연 끝났다고 후다닥 못 나와요. 내 옷 찾아가지고 입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성격 급한 사람들은 처음에 되게 답답해요. 나중에 익숙해지지만. 그리고 사람 많을 때는 뭐 굉장히 줄이 길어. 그게 얼마나 이게 사람이 많이 왔냐에 따라 그날 집에 몇 시에 돌아갈지가 결정되고 막 이렇습니다. 일찍 갈 사람들은 미리 나와서 이제 짐 찾고 이래요. 러시아만의 또 어떤 그런. 어느 나라를 가봐도 이런 데는 없더라고. 러시아만 그런 게 있어요. 자, 모스크바의 볼쇼이극장. 나중에 보시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문화. 스포츠 문화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러시아라고 해서. 자, 소련 시절에 이제 정부가 체육을 대중화시키자라는 취지에서 학교에서 각종 스포츠를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뭐 할래? 그럼 뭐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가 발전할 수밖에 없죠. 소련 시절에는 러시아가 굉장히 스포츠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모르겠지만 내 기억에는 옛날에 올림픽 하면 소련이 1등이었어요. 소련이 1등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련이 딱 해체되고 나서 뭐 미국, 뭐 다른 나라들, 중국 요즘 이렇죠? 소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네, 지금도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리듬체조, 그 다음에 피겨 이번에 세계 정상권이죠. 도핑 얘기를 요즘 진짜 러시아 좀 솔직히 말하면 창피합니다, 내가. 이 도핑 나왔을 때 창피했고,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더 창피했는데, 왜 쟤네들이 도핑을 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심이 많은 사람들이요.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생각을 했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지금 이 도핑에 대한 진실을 모르는데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자, 러시아가 지금 체육을 육성한 것 자체가 정부가 주도해서 육성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더구나 푸틴 정부에서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든지 잘해야 돼. 러시아가 뭐든지 잘해야 되고, 러시아가 잘 나가야 되고, 러시아가 나가서 뭐 좀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게 지금 이제 푸틴 정권에서의 지금 러시아의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건재하다, 강하다, 잘한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피겨 스케이팅이 러시아의 원래 강한 종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와. 이거를 가지고 나는 분명히 이 정부 쪽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발리에바가 무슨 간땡이로 혼자 도핑을 할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발리에바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관여된 조직적인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희생자죠, 발리에바. 어쨌든 그런데 창피한 노릇이야. 이거는 굉장히 창피한 거야. 그냥 정정당당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이렇게 좀 이런 면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러시아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문화 강국이고 굉장히 예술 문화에 쪽에서 앞서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의식이나 이런 면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후진적인 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인정합니다. 특히 정치는 굉장히 후진적이다. 네, 그건 앞으로도 얘기할 건데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자,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역시 축구예요. 근데 도시마다 축구 클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남학생들은 다 알 것 같은데 모스크바에는 스파르타라는 축구 클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나모라고 하는 축구 클럽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페테르부르크에는 제니트라는 축구 클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가서 또 제니트에서 또 소속되기도 했었어요.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축구 클럽들이 각자 팬클럽을 또 운영합니다. 그래서 아주 팬클럽이 활동이 대단하다고 해요. 근데 도시 간 경기 때 특히 모스크바하고 페테르부르크가 붙는다, 스파르타크하고 제니트가 붙는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도시가 축제 분위기가 되는데 옛날에는 되게 폭력적인 양상도 많이 빚어졌어요. 제가 살고 있을 때도 막 도시가 시끌시끌해. 도시문에 가니까 막 떼고 몰려다니는 거야. 막 남자들이 무슨 일이야. 오늘 스파르타크하고 제니트하고 축구한 날이라는 거죠. 훌리간이라고 하죠. 이렇게 영국이나 이런 데 축구 좋아하는 나라들이 그런 현상들 많지만 러시아 똑같아요. 막 위험해. 그런 데는 좀. 근데 최근에는 좀 자제하는 분위기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축구하면 신나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 축구는 우리나라도 어디에 못지않죠. 근데 러시아도 우리 못지않다.